안녕하세요. 차이나는 차이나의 모든 건 차이나주입니다. 오늘은 남들이 전기차, AI 같은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고 있을 때 작년 동기 대비 총 주문금액 연 85%가 성장한 이 산업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무섭게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화장품 시장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화장품 시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에서 가장 핫한 로컬 브랜드 이센홀딩스의 최근 실적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니 인지하시고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딜로이트 차이나는 최근 중국 화장품 시장 7가지 트렌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보고서의 내용으로 중국 화장품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는 바로 코로나 팬데믹도 막지 못한 중국의 화장품 시장 성장성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가 점차 잠잠해지자 중국의 화장품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2배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작년 3월과 4월 전 세계에서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였지만 중국은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었었는데요. 그때 3월, 4월 티몰,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이죠. 티몰에서 화장품 매출액이 54억 위안, 41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화로 치면 3월에만 9,400억 원, 4월에 7,1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셈입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2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전체 시장을 놓고 보았을 때도 티몰의 화장품 총 주문 거래 금액이 2018년 작년 동기 대비 65%, 2019년 작년 동기 대비 85%로 매년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중국의 2선, 3선 도시의 화장품 잠재 성장력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중국은 도시의 규모, 소득 수준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도시들을 나누어 놨습니다. 1선 도시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소득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등입니다. 2선, 3선 도시들은 그보다 소득 수준이 약한 내륙 지방들의 도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미 고소득층이 많은 1선 도시보다 이제 소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2선, 3선 도시들에서 화장품 시장의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표에 보면 나라별 인당 화장품 소비액이 나와 있는데요. 일본, 미국, 한국에 비해 아직 1선 도시의 인당 화장품 소비액이 크기도 거의 절반 수준이고 2선, 3선 도시들은 아직 소비력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화장품 카테고리별로 보면 립과 아이 메이크업 등 색조 화장품의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 소비자, 공급망, 이커머스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중국의 로컬 브랜드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화장품 시장은 로컬과 해외 브랜드가 6대4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로컬 상위 3사의 시장 점유율이 2017년 0%에서 2018년 6%, 2019년 18%로 정말 급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로컬 상위 3사 중에 퍼펙트 다이어리란 브랜드가 뒷부분에 설명드린 이센 그룹의 화장품입니다. 네 번째 트렌드는 소득이 적은 도시들의 30세 이하의 여성들이 로컬 브랜드의 주 고객층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소비층의 평균 나이보다 로컬 브랜드를 애용하는 소비자들의 평균 나이는 24.8세로 좀 높은 편인데요. 이들은 대부분 학생이거나 직장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나이대입니다. 이들은 하나의 브랜드보다는 새로운 것들에 조금 더 개방적인 편이고 소득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로컬 브랜드의 화장품들을 구매하는 편입니다. 다섯 번째 트렌드는 텍스처와 기능을 내세워 해외의 니치 브랜드들이 중국 시장에서 인지도를 얻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니치 브랜드에는 일본의 스쿠, 유럽의 테리, 미국의 아워그레스 등이 있습니다. 저도 다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들인데요. 중국은 온라인 쇼핑 시장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 각 해외 브랜드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하기도 쉽고 이들은 각 브랜드들의 텍스처와 기능을 내세워 중국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브랜드들은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판매액이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트렌드는 방금 살펴본 해외 니치 브랜드들의 주요 고객층은 30세 이하의 여성 고객들이고 이들은 각자 다른 개성과 다른 가격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각자 타겟에서 공략했기 때문에 해외 니치 브랜드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멀티 브랜드의 메이크업 라이프스타일 상품을 파는 편집숍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올리브영, 세포라 같은 편집숍을 말하는데요. 중국에서도 이런 편집숍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존에 있던 세포라와는 달리 다양한 로컬 브랜드들의 상품들을 취급하고 있고 시장의 유행에 빠르게 대응하여 상품들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7가지 중국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트렌드에 따라 발빠르게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는 중국에서 가장 핫한 로컬 브랜드 화장품 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중국 로컬 브랜드에서 가장 잘 나가는 화장품 중 하나는 바로 퍼펙트 다이어리입니다. 이는 화장품 브랜드 이름인데요. 립스틱, 아이섀도우 등 색조 화장품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2019년 중국의 광군제에서 해외 브랜드를 제치고 화장품 판매액 1위에 올라서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퍼펙트 다이어리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센 홀딩스입니다. 이 회사는 퍼펙트 다이어리 이외에도 리틀 온딘, 에비스 초이스 등 다른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설립, 2017년 퍼펙트 다이어리 브랜드를 론칭했고 작년 11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티커는 YSG입니다. 이 회사는 온라인 마케팅에서 탁월한 전략을 펼쳐서 단기간에 큰 성공을 이루었는데요. 이 회사의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먼저 듣고 오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 회사의 작년 실적이 발표되어 작년 실적을 업데이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매출과 총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70% 이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선방한 실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966%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판관비 비용을 많이 지출했고 작년에는 상장을 하면서 상장에 대한 컴펜세이션을 지급하는 바람에 일회성 비용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부채표를 보면 자산 및 부채 전반적으로 다 크게 증가했는데요. 자산은 현금과 매출 채권, 오프라인 매장을 임대해서 사용하다 보니 자산 및 부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자본 구성을 보면 이익 잉여금의 마이너스 정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본이 크게 줄어들었을 수 있는데 증자를 하면서 자본 적자에서는 벗어났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2019년 9월 중국의 유명한 벤처캐피탈 회사 힐하우스 등에서 투자를 받았었고 작년 4월에도 1억 불에 달하는 액수를 중국 내 유명 벤처캐피탈 회사로부터 조달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회사의 작년도 실적을 분석하면서 고무적이었던 점은 DTC 수치가 꾸준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DTC라는 것은 Direct to Consumer라는 뜻인데요. 회사가 다른 유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고객에게 판매하는 채널을 말합니다. 이 회사는 이 DTC 채널을 활용하면서 고객의 데이터를 많이 모았고 이를 통해 고객별 맞춤 마케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DTC 수치가 700만 명이었는데 2019년 2340만 명, 2020년에는 349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회사는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 오프라인 매장도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163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2025년까지 600개로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2선, 3선 도시들을 위주로 공략할 것이라고 합니다. 2016년 7월에 설립된 이 회사는 아직 5년이 채 되지 않은 신생회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직 비즈니스 확대를 통해 규모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는 마케팅 비용이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 회사는 어떻게 마케팅 비용을 적절하게 줄여서 영업이익을 플러스로 꾸준히 전환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즉,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확보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년 후에 이 회사가 한국의 아모레퍼시픽처럼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 꾸준히 팔로우업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